네,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분위기를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처럼 약간은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돼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축소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낙폭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봐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시장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축소한다면요? 네, 파월은 너무해 소멸되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도 시원하게 그냥 3월에 금리 인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파월이 이번에 이제 FOMC에서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또 이제 간밤에 인터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소멸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증시도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3월 달 FOMC가 거의 이제 3월 거의 말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이제 기대감이 좀 사라진 듯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설날 이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날이 지나가면 이제 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연속적으로 발표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된 다음에 3월 달로 또 넘어가면서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연 5월 달,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3월 달 이후다라는 부분, 2월 달 이후, 설날 이후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설날 이후의 흐름이 무언가 새롭게 조금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환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이후에 이 설날 이후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점은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과매도권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간단하게 수치를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이 ADR표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제 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매도권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당히 과매도권에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80% 이하면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당히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새롭게 조금은 순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설 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저PBR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음 주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되면서 설날 지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장이 순환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1월 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설날 이후에 새롭게 이제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을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해서 설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수익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수확을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입니까?
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에코프로까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는 이제 긴 싸움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되어버렸고 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또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혹은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수익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약간 또 이제 적자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설날 이후에 또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가 또 발표가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에 맞추어서 에코프로 실적 발표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또 설날 이후에 한 차례 상당히 또 이 급등락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실적을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이제는 악재 다 반영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게 되면 바닥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닥을 지켜주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동안의 악재는 다 반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3월 달에 FOMC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FOMC 이번에 이제 이 설날 지나가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까지도 만약에 시장에서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바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을 또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과 보유하셨던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이제 또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반응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이전 고점 이 정도 부근에서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 될 텐데 제가 최근에 뭐 상담을 해보고 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의 워낙에 이제 비중을 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항상 뭐 절반 이상 대부분 이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인내하는 그런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설날이 지나가게 되면 또 여러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올 것이다. 먹거리 분명 많이 나올 거다.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먹거리는 챙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2차 전지에 갖고 있는 이러한 비중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놓쳐갈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이번 에코프로 실적과 그 다음에 설날 이후에 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알아봤고요. 또 알맞은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도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시간상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수라든지 현재 회복 중이긴 하지만 이거래 일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수 좀 봐주시고 마지막 오후장 전략 포인트까지 한 번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가 오늘은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한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저점을 지켜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고 아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만한 구간은 설날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설날이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언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2월 한 중순 말부터 1월 중순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게 시장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이 말뜻은 결국 이번 설날 지나가게 되면 충분히 FOMC가 이 진행이 되기 이전,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먹거리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날 이후에 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또 최대한 챙겨놔야지 3월달 FOMC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장,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취해야 되셔야 되는 이런 전략은 정말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날 이후에 종목들이 또 순환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최대한 포트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비중 확보를 해 놓으신 다음에 과연 이제 설날 이후에 어떠한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FOMC 눈치 보기 장세까지 어느 정도 이제 또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억대한 섹터군들이 될 것인지 이번 주에 최대한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서 포트 재조정, 그 다음에 설날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이제 선별을 해보시면서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포인트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